네, 이번 주 마지막 이수연 앱부터 출발합니다. 그저 그런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후장 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중국도 견고하고 일본 증시도 견고한데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만 조금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요. 지수 확인하시죠. 지금 일중 저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2654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조금 밑으로 좀 내려가는 움직임이고요. 외국인도 오후 넘어서부터 조금 매수해서 매도 쪽으로 선물에서 포지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여전히 2%대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 뭐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장중에 그 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다음 주에 결정 내리겠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지금 총리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극우파라는 점, 엔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일 관계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국내 증시만 빠질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도 함께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7% 하락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갑자기 낙폭이 가파라집니다. 773선의 저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 섹터 같은 주도 섹터들이 좀 랠리를 펼친다기보다 좀 쉬어간다는 느낌이 강하죠. 오늘은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든지 웹툰이나 밸류업 종목들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밸류업 편입이라는 보약을 먹고 지금 엔터주들의 훈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밸류업 관련해서 기관, 특히 연기금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엔터주 쪽에 수급이 잡힌다면 엔터 산업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코멘트도 나왔고요. 지금 그동안 너무 엔터주들이 크게 빠졌다 보니까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다시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실적 성장 및 밸류에이션 매력 대비해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것이 평가고요. JYP엔터와 SM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나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JYP엔터와 SM 모두 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할 전망이고 특히 SM이 276%나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구분을 해봤고 일단 공통적인 마이너스 요인은 두 기업 모두 다 앨범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요. 근데 JYP 엔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한다. 내년에 스트레이키즈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그룹인데 공연과 음원에 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 보통 이제 콘서트, 공연 이런 것은 연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크게 그쪽에서의 매출 기대감 발생할 수 있다. SM도 마찬가지로 그 4분기에 주력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요. 또 새로운 걸그룹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얻어갈 수 있는 모멘텀. 다만 공연 규모는 생각보다 작더라 라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두 기업 다 하향 조정 받긴 했는데요. 뭐 투자 의견에 관해서는 매수를 유지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고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르게 주목받은 쪽이 오늘 웹툰주입니다. 물론 메타버스, XR, AR, 증강현실 관련주와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어제부터 내일까지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칸 영화제처럼 이렇게 웹툰 쪽의 페스티벌을 또 처음 열게 됩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를 해서 서울의 웹툰의 성지다, K 콘텐츠 투자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뭐 핑거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오후장에는 Y랩도 급등을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제 Y랩 관계자와 또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웹툰주는 잠깐 이 페스티벌이라는 재료 안에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에 한 차례 또 튀는 움직임, 그러니까 수급으로 좀 움직이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긴 합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일단 엔터주 보시면 흐름이 좋죠. YG 엔터테인먼트, FNC 엔터, 뭐 최근에 조금 논란, 잡음이 아직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도 오늘 1.7% 상승이고요. YG 플러스나 오늘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키스트도 배우 그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와 SM은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웹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웹툰주는 핑거스토리가 24%까지 지수가 떨어지는데 반대로 탄력 있게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요. 와이랩도 5흡장에 갑자기 슈팅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 12%대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웹툰 종목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해서는 DNC 미디어가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1.3%의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섹터들이 주목을 받는데요. 글로벌 소비재 쪽이 또 반등을 강하게 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뜰까요?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중국 소비가 부진했다 보니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게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증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거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반등이 나왔고요. 체크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중국발 소비재 실적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크게 부양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업황의 바닥이 이미 다졌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중국 내의 경쟁력이 원래 좀 떨어졌던 것과 이제 중국 소비가 다시 뜨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좀 분류해서 봐야 한다라는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중국 소비가 부활한다고 해서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적도 나오고 매출도 찍히는 기업을 봐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보다는 의류주, 명품주를 선호한다라는 리포트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래서 의류주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명품주는 유럽 증시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볼만한 종목들 분류를 해봤는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정말 올해 하반기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6월부터 8월 두 달간 상승률을 계산해보니 130%였고요. 보통 스포츠 레저 쪽으로 의류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쪽 중국 소비 증가 기대감, 일본에도 지금 그 매장을 오픈하게 되고요. 화승코퍼레이션은 앞서서 보셨던 그 중국 소비가 큰 나이키, 아디다스의 주가가 회복됐다고 했는데 아디다스 관련 기업입니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고, 감성코퍼레이션은 중국에서 스노우피크 그 겨울옷 차이나의 지분 관계가 정리되면서 내년부터 확장을 한다. 마지막으로 FNF도 오늘 주가 흐름 좋죠. 중국의 MLB 브랜드 매장을 이제 연내까지 100개나 오픈한다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내년 말까지 100개나 만들어진다면 또 매출이 크게 늘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형지 엘리트가 상한가 갔고요. 형지 엘리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지 INC도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형지 엘리트가 역대급 실적이래요. 이쪽은 교복, 스포츠 용품 만드는 회사고요. 호재로 볼 것은 10월 달 초반에 중국 국경설이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의류주 시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형지 엘리트가 27%로 상한가가 풀렸네요. 영지 IC도 24%, 물론 동전주라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FNF는 6%,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6%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의류 관련해서 좀 애프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영업무역과 휠라홀딩스를 말씀드리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매우 좋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9월 초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중이고요. 의류주의 시세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